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용석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한능검에 대해서 제가 쫙 끌고 왔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47회에 대한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뿌듯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 심화편에서 만점 잘 했는데 제가 이번에 개편되면서 47회에서 저도 시험을 약속대로 봤고요. 제 느낌은 제가 가장 빨리 나온 사람인 것 같아요. 진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자기 잘난 체를 해야지 또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강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47회 바로 만점이었다. 뭐 푸는 순간 만점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좀 진지하게 말씀드리면 제 자리에 이제 그만하고 진지하게 말씀드리면 이 47회 시험을 봤더니 우리가 예상한 대로 개편된 첫 번째 시험이었고 한능검에서 이미 예고가 된 것처럼 예전보다는 분명히 쉬웠어요. 즉 고등학교 교과서 정도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1급 맞을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제 입장에서는 또 하나는 서서히 다양한 여러 가지 시험들이 각 예를 들어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여러 곳에서 이 한능검의 급수가 필요한 곳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런 시험들을 여러분들이 보신다고 생각한다면 한능검이 개편되면서 초반엔 굉장히 쉽구나. 그럼 내가 빨리 급수를 따야지. 이런 생각도 여러분들이 좀 나름대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 이제 47회의 첫 번째 개편된 시험으로 쑥 들어가 보면 구석기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현대사까지 각 시대마다 아주 고르게 시험이 나왔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헷갈리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이쪽에서 보면 힌트는 분명히 두 가지 정도 주고 있다. 그 힌트에 대해서 도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그 시대에 대한 상황과 함께 이해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저와 함께 제 심화 강의를 열심히 들었던 그리고 따랐던 학생들은 조금 더 박수를 치고 싶다. 왜냐하면 우리 강의 교재 그리고 저의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만점까지도 가능했던 시험이 바로 이번 시험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하나하나 제가 어떻게 풀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하나 우리가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지 바로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가볼까요? 자, 1번 보시면 가시대의 사회 모습을 옳은 것은 해서 나왔는데요.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바로 승배라는 부분이 있었다.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나무를 끼울 수 있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교사의 발문이 있어요. 저는 이제 말풍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말풍선에서 나왔는데요. 말풍선 문제가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말풍선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막 말하고 있는 거죠. 말 그대로 말풍선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문장 자체가 힌트가 될 수 있다. 즉 단양 수양계 유적 첫 번째 이게 힌트가 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결정적 힌트 아예 쓴배 찌르게라고 이렇게 주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 문제가 1점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가장 명확한 힌트였던 주먹도끼가 나왔다. 그러면 제가 아까 힌트를 몇 개 이상 준다고요? 2개 이상. 벌써 굉장히 많은 힌트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결정적 힌트를 팍 잡으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한능검 심화편에서도 쉽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급수를 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또 다른 힌트 중에서 결정적인 힌트가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돌날과 몸돌 등의 뗀석기.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구뗀신간 이렇게 했었죠. 그렇죠? 구석기, 뗀석기. 그렇죠? 구석기 시대는 뗀석기. 신간. 신석기 시대는 간석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에는 사회 모습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리가 1번 맞추고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동굴과 막집, 막 지은 집이다 말 그대로 천막을 텐트나 캠핑용으로 계속해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답 한번 확인해 볼까요? 2번 가락바퀴를 이용하여 실을 뽑았다. 자, 대표적인 힌트가 나왔는데 이것은 신석기 시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신석기 시대. 3번 명도전을 이용하여 중국과 교역했다라고 해서 제 교재에 보시면 청동기와 철기를 심화편에선 붙여놨습니다. 자, 그러면서 명도전은 화폐예요. 그래서 중국과 교역하였다. 이것은 철기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4번 철제 농기구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 철기 시대라고 쉽게 알 수 있었고 5번 보시면 의뢰, 제사 도구로 청동방울 등을 제작하였다. 그럼 청동방울은 청동기도 되고
점점 의례화가 됐기 때문에 철기다라고 잡으면 되겠습니다. 이 문장 자체는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명확하게 구석기니까. 자, 그럼 2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2번 보시면 가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국사 교양 강좌를 했는데 사실은 이 앞에 있었던 이것이 결정적 힌트였다. 네, 바로 고구려와 백제에 기원하면 부여다 라고 우리가 쉽게 맞출 수 있었던 것이고요. 제 눈에 확 제가 이제 시험 봐서 딱 앉았거든요. 딱 앉아서 시험 보는데 이번에 여러분들 코로나19로 거리두기도 한 칸씩 띄어서 했을 거고 여러분들 다 창문도 열려 있었죠. 제가 딱 보면서 씩 웃었던 건 뭐냐면 바로 여기 보면 숭화강 나왔다. 그 다음 결정적 힌트 사출도. 자, 그러면 힌트는 계속해서 쫘르륵 나왔다. 일책12법. 그러면 여러분들 사출도가 있기 때문에 마가, 우가, 구가, 저가를 생각하신다면 굳이 일책12법이 나왔다고 해서 이게 고구려냐 아니냐 헷갈릴 필요 없다는 얘기죠. 부여 갑시다. 1번 신성부역인 소도를 두었다라고 돼 있죠. 자, 소도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것은 사망을 보시면 되겠죠. 자, 2번 영고라고 있습니다. 부영고동 이렇게 해서 부여의 영고라고 해서 북을 울렸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고, 그 다음 고동이라고 해서 고구려 동맹이었죠. 자, 따라서 이것은 정답이 바로 2번으로 되는 제천행사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3번 혼인풍속으로 민면을 이제 이러면 옥저. 4번 책화가 있었다 이러면 이 책화는 여러분들이 동예로 기억해야 되겠죠. 산천을 경계로 하면서 라는 부분이고요. 5번에 보면 목지국 나왔습니다. 그럼 이거는 마한이다. 자, 사만 중에서도 목지국 나왔고요. 마한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전에 보니까 구석기냐 신석기냐 선사시대 했었고요. 그 다음 고조선, 부여, 그리고 여러 나라의 성장이라는 그 시대와 관련된 문제였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겠다. 자, 그래서 순서에 대한 문제 들어갔고요. 순서가 심화편이건 기본편이건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연속해서 순서만 알면 돼요. 그래서 가나 다라 뭐 이렇게 마까지 5가지가 아니고 오로지 그냥 3가지였다. 이런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유리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자, 삼국의 발전과 경쟁에 대한 부분은 많이 나오고요. 계속해서 한강을 누가 차지했느냐라는 부분을 고등학교 교육과정까지도 계속해서 교과서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대로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4세기 한강을 차지한 건 백제였고, 자, 그러다가 5세기 장수왕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한강을 차지한 것은 고구려고요. 6세기 그러면 진흥왕 즉 신라가 한강유역을 차지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비유왕과 눌지왕이 동맹을 체결했습니다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백제의 비유왕 그 다음 신라의 눌지왕이 바로 나제 동맹이라는 걸 체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여기 보면 근초광 4세기의 강자였던 근초광이 평양성을 공격해서 고국원 왕을 전사시켰다. 이거 굉장히 우리가 알아두라고 했죠. 그래서 고구려는 거의 멘붕 상태였다. 그래서 고구려 이 멘붕 상황 속에서 다시 정비한 사람은 소스림 왕이고, 그리고 복수하자라고 했던 사람은 광개토당, 그 이후 장수왕까지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 장수왕이 복수를 해낸다. 백제 계류왕을 쳐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장수왕까지는 나오지 않고 광개토 대왕이 5만의 군대를 보내 신라 내무랑을 지원하는 것까지 나왔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사실은 여기 보면 4세기 근초광, 그래서 고구려 고국원왕이 죽은 것이고, 자, 지금 광개토 대왕 나온 다음에 장수왕인데, 장수왕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나제 동맹을 체결했던 것이 바로 장수왕의 파죽지세처럼 내려왔던 남하정책, 그렇죠? 평양을 수도로 하면서 백제를 압박해 왔기 때문에 라고 보시면 여러분들 바로 나, 다, 가 이렇게 된다라고, 나, 다, 가 쉽게 맞출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강 유역 장악과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특히 4, 5, 6세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갈까요? 미출친 왕의 제위식에서 사실 옳은 것은 했는데 결국 여전히 고구려, 백제, 신라의 각각의 왕과 그 왕의 업적 혹은 왕의 정책들 보셔야 되겠다라는 문제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화랑이 나왔습니다. 자, 화랑 나왔고요. 그 다음 여기 보면 이사부가 나왔는데, 그리고 사담. 제가 사담 얘기해 드렸는데
이사부가 나오면 지증왕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명확한 힌트 화랑이 주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이사부가 가라국을 습격했어요. 그래서 공격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나라를 멸망시켰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야를 멸망시켰어요.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금관가야를 멸망시켰으면 버풍왕이고 대가야를 무너뜨렸으면 진흥왕인데 화랑이란 게 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이것은 진흥왕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진흥왕. 자, 그러면 진흥왕에 대한 얘기로 여러분들이 두 자료를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공통으로 한 왕이니까 화랑만 진흥왕 하셔도 충분히 문제를 맞출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1번.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하였다. 자, 정답은 1번인데 이 부분은 뭐냐면 진흥왕과 관련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알아야 돼요. 그리고 혹시 제 강의를 안 들으신 분을 위해서 제 강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왕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래서 거칠부의 국사 정답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고요. 국사는 역사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김원창이 웅천주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이거 여러분들 9세기 이걸 여러분들이 822년 이렇게 외우실 필요가 없고요. 통일신라 말기라고만 알아두시면 되는 상황이었고요. 3번 2차 돈의 순교 이러면 버풍왕이고 같은 6세기지만 버풍왕이 먼저 있었죠. 4번 마립간으로 바뀌었다. 뭐가 최고 지배자의 호칭이 이것은 내물왕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5번 자장의 건의로 황룡사 구축목탑인데 황룡사를 만들었던 건 진흥왕 때예요. 그런데 구축목탑이 나오면 선덕여왕으로 우리가 정리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황룡사와 황룡사 구축목탑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5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제 문화 부분도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능검에서는 기본적으로 문화에 대한 부분이 꼭 반드시 나온다. 그것은 전근대사이건 근현대사이건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근현대사로 가면 이번에 시험 보다시피 신문이 나오고요. 전근대사에서는 여러분들 다양한 문화, 특히 이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도 좀 보시면 좋겠는데 여기서는 지금 백제가 있었고요. 사실 저 같은 전문가에게는 능산리 절터가 힌트입니다. 그러면 백제, 능산리 절터 나온 거고, 자, 그 다음 여기 또 보다시피 도교와 불교, 제 교재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빨리 교재를 출판을 해야 되는데 아직 PDF 파일로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제 쪽으로 오시면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제가 문화 부분에서 유교, 불교, 도교를 정리를 해드렸던 부분에서 이 유물, 정답은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금동대학로인데 금동대학로는 도교에 해당되기도 하고 불교에도 해당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자, 정답은 우선 1번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여기 보면 이제 위에는 봉황이 있고 밑에는 용이 이러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 도교의 사신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산의 모습 그리고 이 안에도 신선들이 새겨져 있는데 또한 이게 금동대향로, 향로란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또 불교도 관련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조금 전에 보다시피 능산리 이 절터에서 발견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2번은 가야 거예요. 가야 기마인물형 뿔잔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마인물형 토기라고도 보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들 뿔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3번은 이건 무령왕릉이에요. 최근에 무령왕릉이 다시 TV에서도 보니까 재조명 받고 나오고 있던데요. 백제사가 무령왕릉에서 석수라고도 하고 저는 진묘수다라고도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석수라고 해서 무덤을 호위 지키는 동물이에요. 자, 그 다음 4번은 참 많이 봤어요. 4번은 발해죠. 발해, 돌사자에 대한 얘기고 마치 발해하면 고구려를 계승했으니까 좀 웅장한 위험이 있다. 이렇게 연상해 주시면 참 좋은 부분이 다 발해, 돌사자상이고요. 5번에 여러분들 보다시피 신라의 금관 보시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날출자 모양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6번 갈까요?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 무왕 나왔었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이 자료 자체가 참 많이 수능에도 나오고 한능검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여전히 한국사 관련된 임용시험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스타일이에요.
더더군다나 무왕을 줬다. 그런데 일본에게 줬고 또 하나 대시잖아요. 그렇죠? 대무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쉽게 대시가 나왔기 때문에 발해다라고 알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발해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1번 지방의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백제의 무령왕입니다. 웅진식이. 자, 틀렸고요. 2번 교육기관으로 태학과 경당을 두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은 고구려에 대한 얘기예요. 고구려 틀렸고요. 3번 골품에 따라 관등 승진의 제한이 있었다. 골품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신라로 보시면 되겠고 이거 통일신라 보셔도 되겠다라는 것이고 4번 화백회의에서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했다. 이것도 신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3번, 4번은 같은 경우였으니까 절대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5번 거란도 영주도 이거 보고 여러분들 중에서 허걱 이런 사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신라도밖에 모르는데 막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주변 국가 교류했을 때 발해 주변에 거란도 있고 그다음 영주도로 가는 그러니까 그쪽도 있겠죠. 길이 이렇게 신라도뿐만 있었던 건 아니고 발해가 이 중국하고 당나라하고도 하면서 또 당나라 주변에 있는 국가들하고 교류하기 위한 길이 있었다.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이었고 그 다음 또 하나 1번부터 4번까지 발해와 관련된 얘기가 없었다. 하나하나 제껴가면 정답이 5번 나오는 문제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번 기회 알았죠? 아, 신라도만 있었던 게 아니구나라고 이런 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문제는 또 아니었다. 그래서 2점짜리였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7번 갈까요? 자, 사이시기 문제 어려워요. 사이시기 문제인데 자, 사이시기 문제 첫 번째 연도로 접근하지 마라. 두 번째 스토리로 알아두라. 자, 여러분들이 첫 번째 보시면 대야성 전투 얘기 참 많이 했습니다. 대야성 전투 백제 의자왕인데 이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김춘추가 처음부터 삼국 통일을 하려는 생각보다는 내가 진짜 우리 딸에 대한 복수, 우리 사위에 대한 복수하겠다. 하늘이시여 내가 백제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내가 정말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할 정도로 혹은 내가 눈을 감지 못한다 라고 할 정도로 백제를 어떻게 해서든 응징하겠다. 그래서 김춘추가 고구려를 찾아갔던 것이고 여기서 안 되자 당나라 찾아가서 나당 연합을 체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 김춘추는 이 한을 품고 고구려 군사를 청하였는데 백제 그 원을 갖고자 하니 왕이 허락하였다라는 부분이고 자, 실제는 결국에는 여러분들 나당 연합으로 가는 것인데 자 나에 보시면 김유신이 나오죠. 김춘추의 절친 나오는 것이고 백제 계백 그래서 황산벌 전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660년에 즉 백제가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나 이후로는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백제가 망하는 것이고요. 그럼 요 사이에 뭐가 있었냐라는 것이죠. 자, 이미 이때 여러분들 나당 연합군이 이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번 안승이 보덕국의 왕으로 임명되었다고 하는데요. 안승이란 사람은 고구려가 멸망하고 나서 고구려의 부흥운동이에요. 아직 이때 고구려 망하지 않았습니다. 자, 나의 660년에 백제가 멸망한 이후에 그 다음에 고구려 망하고 안승이라든가 뭐 건모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부흥운동을 하기 때문에 틀린 것이고 자 2번 신라가 당과 군사 동맹을 체결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부분 자 바로 2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당연합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3번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대승을 거두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7세기 초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이때 여기는 지금 나당연합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보면 살수에서 고구려의 을지문덕이 무찌른 것은 수나라죠. 수나라. 당나라가 아니잖아요. 그 이전, 이전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4번 신라군이 기벌포에서 적군을 격파했다라는데 이건 이제 뭐예요? 나당 전쟁에 대한 얘기죠.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돼버린 거죠. 자, 그래서 그건 고구려까지 멸망시킨 이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번 복신과 도침이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하였다. 자, 5번이 바로 백제 부흥운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나 백제 부흥운동이지만 이것은 나 이후다. 따라서 여기선 사이시기 문제이기 때문에 따라서 정답은 2번 신라가 당과 군사 동맹을 체결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고구려의 군서를 청하여 백제 그 원을 갖고자 하니 왕이 허락하였다라고 나누는데 그래서 진짜로 이제 고구려에 가요. 고구려에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김춘추가 잡혀왔고 겨우겨우 풀려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는 당나라로 갔다라는 스토리가 숨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자, 8번 갈까요?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지도와 같은 지방 행정구역을 마련한 국가의 통치 제도에 대한 얘기인데, 자, 여러분 중에서 이걸 하나하나 다 세본 사람도 있겠지만, 여기 보시면 금성이 나오죠? 바로 경주를 금성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보면 구주, 여기 보면 중원경, 북원경, 서원경, 남원경, 금관경, 그래서 오경이 나오죠? 오소경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은 구주 오소경에 대한 얘기예요. 자, 통일신라에 대한 얘기고요. 그러면 이 통일신라에 대한 얘기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건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중앙군을 2군 6위로 놨다 그러면 고려죠. 고려. 틀렸고요. 자, 이쪽에서는 중앙군은 구서당 10정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 구서당이 있으니까. 자, 그 다음 2번 지방간으로 안찰사를 파견하였다. 이것도 바로 고려에 대한 얘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3번 중앙간제를 삼성육부로 정비하였다. 이것도 사실상 여러분들 거의 암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발해죠. 당나라 영향을 받아서라는 부분이고요. 4번 사정부를 두었다. 중앙에 사정부가 있고요. 관리 감찰을 위해서 지방에는 외사정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사정부를 처음으로 든 것은 이제 태종 무열왕 때인데 여기서는 어느 왕 때를 얘기한 게 아니라 어느 국가에 대한 얘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사정부. 자, 바로 신라에 있었다라고 바로 감찰을 위한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어사대와 같은 기능을 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되는 것이고 5번에 보시면 여기 보면 주자감을 설치했다라는 건데 원래 당나라의 국자감을 비슷하게 해서 했던 것은 방금 했던 발해예요. 주자감, 발해의 최고 교육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9번 갈까요? 각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가인물, 여기 보면 설총을 나왔다. 제 입장에서는 결정적 힌트였고요. 원효죠? 라는 것이고 또 하나 제가 이제 무해가 말씀드렸죠. 이제 고통이 없다라고 해서 무해가 노래를 지었다. 그래서 무해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바로 원효에 대한 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1번에 보면 부석사를 창건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건 의상이에요. 근데 다만 여러분들이 엉뚱한 거 갖고 힌트를 하면 안 돼요. 화엄경 때문에 의상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것은 원효에 대한 얘기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백년결사는 고려에 있었던 요새라는 사람입니다. 참회를 강조했던 사람이 바로 요새고요. 3번 왕오 천축국전은 8세기 이 여행가로서 있었던 통일신라의 해초입니다. 해초. 자, 해초. 자, 그 다음 4번 금강산매경론을 저술했다. 대승기신론서, 금강산매경론 다 이거 바로 원효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승기신론서와 함께 다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5번 그러니까 신편 새로 편집했어요. 그래서 제 모든 종교장 총론이라고 해서 총록이라고 해서 이거는 고려의 대각국사 의천입니다. 그래서 교장을 만들었다 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원효에 대한 얘기였는데 정답이 여러분들 찾기에는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10번 갈까요? 10번 가국가에 대한 얘기인데 자, 힌트 전주성 나왔던 부분이고요. 전주 나오면요 여러분들 후백제 견훤이거나 아니면 바로 동학농민운동의 전봉준을 떠올리면 좋겠는데 저와 함께 강했던 사람들 그리고 기존에도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부분이 이거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잡으면 후당 중국이에요. 중국의 5대 10국 중에서 중국입니다. 중국 송나라 망하고 5대 10국 상황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후당 5월과 교류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전주성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여러분들 결정적 힌트는 아예 견훤의 이름이 나왔다. 사실 이거는 2점이라기보다는 1점짜리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광평성 이거 참 많이 했습니다. 궁예입니다. 네, 틀렸고요. 자, 그래서 후고구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번 공산전투에서 고려군의 대승을 거두었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공산전투에서는 견훤이 이겼고 그 다음 안동인데요. 고창전투에서는 견훤이 지고요. 그 다음 1, 2천 전투에서는 아예 왕건이 이 견훤의 아들이었던 저 신검까지도 확실하게 무너뜨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공산전투에서 견훤이 이겨요. 그리고 말씀드렸죠. 왕건은 졌고 왕건이 죽을 뻔했다.
그래 다행히 신순겸이 있어서 그나마 살 수 있었다라고 한번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정답은 2번. 그래서 공산전투에서는 후백제의 견훤이 이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인안이라는 독자적인 연월사 했는데 인대건 할 때 인안 이렇게 되거든요. 이것은 발해예요. 아까 나왔던 발해 무왕이에요. 4번 청해진을 중심으로 해상무역을 전개했다라고 했는데요. 이건 우리가 많이 했던 부분이죠. 바로 장보고. 5번 국호를 마진으로 하고 철원으로 천도한 것은 궁예죠. 그러니까 1번, 5번이 모두 궁예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견훤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정답 표시하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11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부터 여러분들 이제 조금 전에 후삼국 시대를 지났으니까 이제 어디로 가냐면 고려로 가는 거예요. 자, 상당히 우리 문제가 시대 순서로 한 문제 한 문제씩 다 뽑아내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거기 보시면 가식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했는데 사실 이것도 참 많이 쉬워요. 왜냐하면 가식에는 훈요 10조가 있다라고 해서 힌트가 사실상 이것밖에 없어요. 이거는 왕건인 거고요. 이쪽에는 쉬웠죠. 시무 28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은 여러분들 고려 성종이다. 그러면 고려 왕건, 태조 왕건과 성종 사이에 그럼 저 같으면 당연히 여러분들 광종 시험 내겠죠. 그렇죠? 이 사이에 가장 있었던 일로 뭐로냐라고 했을 때는 1번 정방이 설치되었다라는 건 무신 정권 중에서도 최후. 최후는 왕으로 따지면 고종 때예요. 그래서 정방이 설치되었다. 최후가 인사권마저 장악했다라는 것이고요. 나중에 일이니까 틀렸고요. 2번 별무반이 편성되었다. 이거는 윤관이죠. 윤관. 윤관 처음으로 만든 건 숙종 때거든요. 성종 이후에요. 숙종 때니까. 3번 노비안검이 실시되었다. 그렇죠. 바로 광종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 문제의 스타일은 뭐냐면 고려 전기의 태조 왕건과 광종과 성종의 왕건, 광종, 성종의 각각의 정책이나 업적을 구분할 수 있냐 없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 보시면 되겠고요. 3번 독소 삼분과 이거는 여러분들 통일신라 원성왕 때예요. 8세기. 그래서 원성왕 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정동행성 이문소가 폐지되었다. 이건 참 많이 나왔던 거죠. 이거 바로 뭡니까? 반원자주정책. 그래서 고려 공민왕에 대한 얘기였다. 지금은 고려 전기에 대한 얘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광종. 그래서 3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12번 다음 자료에 상황이 나타난 시기의 경제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경제의 모습인데 이번 시험에서 경제 나오면요. 그냥 전반적으로 이게 전기, 중기, 후기 혹은 전기냐 후기냐 그리고 어느 나라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병란도. 그런데 병란정 이렇게 나왔겠죠. 자, 힌트 하나 나왔고요. 병란도, 병란정. 그 다음에 개경 나왔고요. 그렇죠? 네, 그럼 뭐 여러분들 고려죠. 고려의 경제상으로 옳은 것을 이렇게 맞추면 되는 거예요. 1번 활구라고 불리는 은병이 유통되었다. 제가 이제 심화편이니까 이게 원래 고려 숙종이거든요. 그래서 숙종에 대한 얘기인가? 그래서 다시 봤는데 되게 쉬워요. 고려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고요. 2번에 인삼, 담배, 조선 후기. 2, 3, 4, 5번이 다 그래요. 다 조선 후기인데 3번 내상, 부산 동래에서 활동했던 상인들. 만상, 주로 청나라하고 상인했던 교류했던 상인들. 조선 후기죠. 4번 덕대가 물주의 자금을 받아 광산을 경영하였다. 조선 후기의 모습이죠. 5번 공납의 폐단을 시작하기 위해서 대동법이 시행되었다. 광해군 때 처음으로 시행이 돼서 조선 후기로 쭉 넘어가죠. 그렇죠? 숙종 때 완성되었다.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심화 문제가 제가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문제보다 쉬웠어요. 네,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13번 볼까요? 13번이 이제 출제하는 쪽에서는 나름대로 고심해서 낸 거예요. 그래서 이규보가 나왔고요. 이규보의 문집이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동국 이상 북집이에요. 여러분들 바로 나와야 되는 거. 이 안에도 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동명편도 있는 것이고 여기 상종고문 예비도 실려 있는 거고 다양한 얘기들이 실려 있는 거죠. 그럼 동국 이상국집에 대한 얘기예요. 1번 신라와 발해를 남북국으로 지칭하였다. 이거는 조선 후기 실학자 유득공이죠. 유득공의 발해를 고찰해보자, 생각해볼까? 라는 발해고에 대한 얘기였죠. 2번 단군을 우리 역사의 기원으로 기록하였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멈칫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일연의 삼국유사거나 그렇죠? 아니면 이승휴의 재앙운기던가 동국이상국집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틀렸어요. 여기서 멈칫하면 안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선시대 가면 동국통감에 또 단군 얘기가 실린 거니까 틀렸다. 3번 연대순으로 기록하는 편년체는 이게 역사서죠. 이 역사서 아니거든요. 그래서 편년체로 서술하였다면 대표적으로 뭐 조선왕조실록 같은 게 있는 거고요.
4번에 고구려의 건국 서사시인 동명왕편이 실려있다. 사실은 이규보의 동명왕편 이렇게 암기한 학생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번 갖고 흔들면 안 된다. 역대왕의 계보 수록된 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못됐다. 그래서 정답은 이규보의 동북이 삼국집인데 그 안에 동명왕편이 있어.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된다. 지금 개편된 첫 번째 시험인 47회 아마 48, 49, 50회 올해 계속해서 심화편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14번 가겠습니다. 이거 되게 14번도 보시면 쉬웠던 문제로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서경에 대한 얘기 나왔고 승려고요. 이 묘총이구나. 그 다음 정말로 엄청나게 좋은 것이다. 대화세에 해당된다라고 했었고 짐이 서경에 행차하겠다. 나 인종.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다음 상황에 나타난 시기, 즉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언제냐라는 것이죠. 예, 바로 이자겸의 난 다음이니까 그냥 다 찾으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15분 갈게요. 자, 제가 이 47을 보고 나서 정말 너무 기뻐갖고 빨리 이렇게 해설 강의 올려야 되겠다 막 그런 마음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도 빨리빨리 만들어갖고 올려야 되겠다. 다만 이 PDF 자료가 보다 보니까 급하게 여러분들한테 빨리 해설을 막 제공하고 싶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여러분들 뿌연 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이 한능검 사이트에 가면 또 자료에 보면 PDF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바로바로 현장감 있게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보시면 1점짜리였고요. 여기 논산 관촉사에 있는 불상, 이것만 보면 여러분들이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고 은진미륵에 대한 얘기였고 그다음 광종대였거든요. 광종대.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인체 비례가 맞지 않아요. 굉장히 뭐랄까요, 머리 부분 그리고 윗부분이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파격적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바로 1번을 찾으시면 되는 거고 이 1번 그림은 참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시험지를 딱 보면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2번은 되게 낯설죠? 2번은 사실 교과서에도 별로 없고 이게 잘 안 나온 거예요. 이게 경산 803, 대구 803 말고요. 에 있는 석조열의 자상이에요. 요것만 여러분들이 낯서니까 절대 답이 될 수 없을 것 같고 이건 그냥 논산 관축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이런 바로 답이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이렇게 인체 비례 맞지 않고 파격적이라는 거예요. 자, 3번은 요거 고려시대인데 이거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안동 이천동 마의 입상이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절벽 위에 머리통이 있는 이것도 상당히 파격적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이 아니거든요. 이건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거예요. 이거는 바로 백제미소라는 거죠. 백제미소. 서산마의 삼존석불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백제미소. 자, 그 다음 5번은 이거는 여러분들 파주인데 여주라고 제가 썼거든요. 파주에 파주. 이것도 고려 건데 파주 용밀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근데 돌 위에 여기 보시면 이쪽에는 마의 쪽에다 새겨놓고 이렇게 있거든요. 자, 그래서 파주 용밀이 마의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있지만 여기서는 광종대고 그 다음에 이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광종대 왕권 강화이지만 지방 호족들한테는 여전히 미륵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파격적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걸 은진미륵이라고 부르는 바로 광종대에 새겨졌던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이다. 그래서 15번 문제도 사실은 다른 것들 어렵게 안 나왔다. 특히 2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굳이 외울 필요가 없는 것들이고 여러분들이 4번 같은 경우는 앞으로 시험을 위해서도 잠깐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16번 봅시다. 16번은 우선 문제를 이제 함정을 파놨어요. 뭐냐면 천산대렵도는 이걸 그린 사람은 바로 공민왕이에요. 그런데 지금 공민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변발과 호복, 즉 몽골 스타일인 거죠. 몽골풍인데 근데 이것이 유행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로 천산대렵도의 키워드를 놓지 말고 공민왕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유행했던 시기니까 뭐예요? 그렇죠. 바로 원나라 간섭기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원 간섭기로 찾아야 되는 거지 공민왕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1번 윤관이 동북 구성을 쌓은 건 누구 때문에 그래요? 여진족이죠. 여진족 다음에 몽골이 쳐들어온 거니까 틀렸고요. 2번 권문세족이 도평의사사, 기존에 있던 도병마사를 도평의사사라고 하면서 장악했어요.
충렬항 때. 예. 특히 그러니까 바로 원간섭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3번. 정중부등이 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차지했어라고 됐죠. 이거는 무신정변이죠. 무신정변. 그래서 무신정권이 일어난 다음에 최후 때 가서야 몽골이 쳐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정답이 될 수 없고요. 4번의 초조대장경은 거란 침입 때. 이때 당시 고려는 현종 때였어요. 그래서 틀렸고. 5번. 만적. 최충원의 산업이었죠. 그렇죠. 아직 원간섭기 아니에요. 그 이전이에요. 그래서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갈까요? 17번. 17번 보시면 국왕의 재위 시기. 이제 이번 개편된 걸 보면서 이런 거죠. 조선 전기에는 어쨌거나 세종대왕이냐, 조선 성종이냐. 근데 조선 후기 가면 영조냐, 정조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되겠다. 자, 여기서는 되게 쉽죠. 장영실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너무 심심하니까 적절하지 않은 것 한번 비틀었단 말이죠. 결국 세종대왕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 지금 여기 보면 물바지통에 물이 고이면 지렛대 힘으로 쇠구슬이 간다라고 해서 이건 지금 여러분들 물식의 자경루에 대한 얘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걸 물어보는 건 아니다. 세종 때 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제가 강의와 교재에서는 세종하면 제가 세종 때 있었는 일을 다 쫙쫙쫙 정리를 했거든요. 네, 자 그럼 1번. 정답은 그럼 1번 지편전. 근데 여기 손이 가면 안 되죠. 그렇죠. 적절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2번. 농사직설, 세종대왕 맞죠? 3번, 칠정산 뇌편. 그렇죠? 예, 이것도 다 세종대왕이에요. 역법서고요. 4번, 주자소에서 갑인자. 맞습니다. 개미자는 태종 이방원. 그때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미자하고 갑인자 구분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갑인자 세종 맞아요. 세종이 맞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정답은 되게 쉬웠어요. 화통도감 이거 나오면 여러분들 뭐 누구예요? 최무선. 그렇죠? 예, 그다음 이거 고려 말. 굳이 말하면 화통도감 우왕 때거든요. 네. 정답은 5번 이렇게 찾으면 되겠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가다를 일어난 순서로 옳게 된 것은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조선 건국 과정인데 뭐니 해도 여러분들 어차피 시작은 위화도 회군부터 시작돼요. 그렇죠? 이게 1388년인데 연도 외우지 마시고 시작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과전법이 시행되고 나서 그 다음에 1392년에 조선을 건국해요. 네. 그리고 조선 건국하고 좀 지나서 한양을 도읍으로 정한 다음에 경복궁을 건설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시작은 가다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나 정답은 2번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19번 갈게요. 19번은 이것도 이제 결국 왕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 말풍선의 스토리 이런 거죠. 수조권을 가진 관리가 직접 거두면서 거긴 농민 괴롭히고 많이 가져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면대면으로 직접 만나지 않게 하자. 관청에서 받아서 관청에서 주자 그 얘기하죠. 더더군다나 힌트가 직전에 폐단이 있으니까 과전법, 직전법, 세조죠. 그다음 직전법 그 다음에 관수관급제 성종이죠. 관수관급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종대왕 아니면 그다음 성종이다. 그런데 지금 세종대왕도 냈고 조선 성종도 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1번 혈량과 나오는 건 이거 누구예요? 앞뒤가 똑같은 조광조, 중종 때죠. 지읒. 2번 경국대전이 완성되었어요. 동국통감이 완성되었어요. 조선 성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심화편에서 한능건 보겠다 그러면 세종에 대한 것들 쫙, 성종에 대한 것들 쫙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3번 영창대군이 사사되고 임목대비가 유폐되었다. 이거 광해군이죠. 폐모살제라는 광해군의 가장 한계점이자 단점이자 아픈 구석, 폐모살제 이렇게 된 것이죠. 4번 왕자의 난이 발생했는데 왕자의 난은 1, 2차 모두 이방원이 일으킨 거잖아요. 그렇죠? 태종 이방원 틀렸고 5번 탕평비가 건립된 건 영조예요. 성균관 입구에다 세워졌죠. 그렇죠? 현재까지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정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다음 검색책에 들어갈 교육기관인데요. 저는 이거 보고 막 이래서 예스! 막 이래서 네, 이거 서원이냐 향교냐 구분하는 문제 나온다. 제가 제 강의에서 좀 강조했던 거고 심지어는 중앙의 교수와 훈도를 파견한다는 게 제 교재에 보면 딱 있어요. PDF 파일을 보시면 네, 조만간 우리 EBS에서 제 PDF 파일 곧 교재로 지금 출간할 예정이고요. 되게 뭐랄까요? 양이 적어요. 그럼 부담 많이 덜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선생님 이게 서원인지 향교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게 여러분들 우선 관아 가까운 곳에 있잖아요. 그렇죠? 관청 옆이다. 예. 서원은 자신의 스승 쪽에 쫙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산서원. 예를 들어서 안동이 있다거나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 대성전 중심의 제사 공간과 명륜단 중심의 강학 공간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돼 있죠. 그다음 또 하나 입학 정원은 고을의 위상과 크기에 따라 달랐다라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학생들은 소학과 사서오경을 주로 배웠다라는 거예요. 사실 배우는 건 그렇게 서원이랑 틀린 건 아닌데 여기 보다시피 지방에 설립된 교육기관이고 바로 관아 가까운 곳, 그러니까 서원하고 거리가 좀 멀어야 되거든요. 예. 서원은 사립대고요. 예. 그래서 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대성전 중심 재성관과 명륜단 중심 이렇게 나눠졌기 때문에 예, 달랐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바로 향교에 대한 얘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런데 1번 보시면 좌수와 별감을 두고 운영하였다는 것은 양반들의 자치 모임 유향소에 대한 얘기예요. 언젠가는 유향소가 정답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음이나 다다음에. 2번 지방의 사림 세력이 주로 설립하였다. 이러면 서원이고 선현에 대한 제사와 그쵸? 선현에 대한 제사. 그 다음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기숙사도 있는 거고 서원 같은 경우에 좀 달랐다. 약간 뉘앙스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2번 아니고요. 3번 소과에 합격해야 입학 자격이 주어진 건 성균관에 대한 얘기죠. 4번 흥선대원군에 의해 대부분 철폐되었다. 이게 서원이죠. 그러니까 2번, 4번이 서원이었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5번으로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21번 가나 사이 시기에 썼던 사실로 옳은 것을 했는데요. 자, 유자강이 나왔습니다. 유자강이 어려운 힌트면 김종직이 나오죠. 그렇죠? 김종직. 자, 나오는 것이고 조의제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들? 무오사원 거죠. 연산군 때. 그렇죠? 무오사와 갑자사와 김효사와 을사사와 4대사와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하나 결정적으로 그래서 김일손이 나온 것이죠. 네. 사초 문제. 네. 조의제문에서 사실상 이 연산군 입장에서는 이 여기서는 결국 세조를 수양대군의 행위, 세조에 대한 비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너희들 지금 뭐 한 짓이야 라고 해서 결국 연산군이 무오사를 잃게 되는 계기가 됐다라는 그 부분이죠. 자, 그 다음 여기 보면 이제 조광조가 나오죠. 조광조. 조광조가 나오고 전국공신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럼 이제 중종반정에 대한 얘기고. 자, 그 다음에 허위가 많다라고 해서 이거 뭐예요? 위훈삭제에 대한 얘기죠. 공훈삭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뭐예요? 조광조 하면 김효사화잖아요. 그 직전의 얘기다. 그런데 여기서 사이시기 문제로 나왔던 것이고 3점짜리다. 1번 양지역 벽서 사건 들어본 적 있어요? 이거 예전에 정말 어려운 여러분들 한능것 말고 한국사 임용고시에 들어가는 그 정도에서 나오는 굉장히 없는 임용 한국사에 나오는 정도로 어려운 거거든요. 자, 이거 명종 때예요. 그리고 명종의 어머니 문정왕후가 꽉 쥐고 정치한 것에 대한 어떤 비판 이런 것들이 벽서 형태로 나타났다는 거거든요. 이게 4대 사화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게 정미사화라고 하는데 여러분 정미사화 알 필요도 없고 명종 때요. 그래서 여주란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명종의 엄마 문정왕후에 대한 얘기. 문정왕후가 막 자기 마음대로 통치한다 막 이런 벽서가 실렸던 내용이 바로 양지역 벽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상 이제 윤원영 집단이 원래 대윤을 쳐요. 그게 을사사화였는데 을사사화에서 살아남았던 대윤 일파 나머지 사람까지도 완전히 없애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사건, 양지역 벽서 사건을 빌미 삼아서 정미사화다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2번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진 건 바로 이조 전랑 때문이고 선조 때거든요. 아니에요. 자, 그 다음 3번 중종 반정으로 연산군이 폐위되었다. 정답은 찾기 되게 쉬웠어요. 그렇죠? 3점짜리였지만 우리가 움츠러들고 문제를 풀기 아니었다. 즉 여러분들이 밑에 있는 오지선당만 맞춰봐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4번에 보면 성산문 등이 상황의 보기를 꾀하다가 처형당했다. 이게 결국 사육신에 대한 얘기죠. 이건 여러분들 세조 때잖아요. 그래서 틀렸고. 5번 공신책봉에 불만을 품고 이괄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거는 이괄의 난 인조 때예요. 인조. 그래서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2번 갈까요? 불랑기포 나왔습니다. 불랑기포. 자, 불랑기포로 갔는데 서양에서 명예 전략이었기 때문이고요. 이게 마치 총탄을 이렇게 탄착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걸로
기존에 있는 형태의 대포보다 훨씬 더 개량되고 좀 뛰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불랑기포는 사실 여러분들 불랑기포 잘 모르더라도 조명연합군이 일본으로부터 평양성을 탈환했다. 이 문장이 결정적 힌트예요. 조명연합군이 나왔고요. 일본에 나왔고 심지어 평양성 모르더라도 이건 임진왜란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전쟁 중이니까 1번 김상용이 강화도에서 순조로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 병자호란에 대한 얘기예요. 네, 틀렸고 2번 정봉수가 용골산성에서 항쟁하였다. 이것도 여러분들 요거는 저 병자호란 전에 있었던 정묘호란이에요. 정봉수하고 이립 기억하시면 되겠고 3번 최영이 홍산 전투에서 큰 승을 거뒀다. 제가 최홍이라고 제 강의를 보는 학생들은 제가 있으면 최홍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이건 고려 말이죠. 우왕 때예요. 임진왜란이 아니죠. 자, 그 다음 4번 김시민이 진주성에서 적군을 크게 물리쳤다. 자, 그럼 여러분들 김시민의 진주대첩, 여러분들 그 외에도 뭐 권율의 행주대첩이라든가 기억하시면 되겠죠. 정답 찾기는 되게 쉬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5번 이종무가 적의 근거지인 쓰시마를 정벌했다. 쓰시마라고도 하고 대마도라고 한다 보시면 되겠고 이건 세종 때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3번 갖고 23번 밑줄근 대책으로 옳은 것은 해서 나오는데요. 자, 여기 이제 말풍선 문제 제가 강조했던 말풍선 문제고 양력의 패단을 개선하기 위해라고 해서 호포와 결포가 문제였는데 군포를 한 필로 줄이는 법 나왔잖아요. 그쵸? 균등하게 균역법. 그쵸? 이거 영조예요. 그래서 그러면 원래 두 필이었는데 한 필로 줄어들었으니까 감섭은 어떻게 채울지 대책을 강구해라. 그러면 어염새라든가 그쵸? 아니면 선무군간포라든가 추가로 따라 나왔던 이 균역법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수신전과 휴량전을 폐지하라. 이거는 뭐예요? 현직에 있는 관리들에게 줘라. 직전법이죠. 직전법. 아, 너무 글씨 못 썼다. 직전법. 네. 네. 직전. 네. 2번 토지 1결당 미곡 12도를 부과하였다. 이건 대동법이죠. 3번 양전 사업을 시행할 지계를 발급하였다. 근대적 토지 소유 증명서. 그럼 이건 뭐예요? 고종이죠. 대한제국 광무개혁. 4번 풍융에 따라 9등급으로 전세를 부과하였다라고 나왔죠. 그러면 이거는 세종대왕 연분 9등법 이렇게 되는 것이고 5번 어장세 염세 등으로 국가재정으로 귀속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어장세 염사 등 이렇게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정답은 손무군간포는 없고 바로 어장세, 어염세 기억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4번 볼까요? 가에 들어갈 뿐인데요. 국왕을 맞추래. 국왕. 조선시대 국왕. 하여튼 조선시대 왕들은 많이 나와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규장각 나왔네. 그럼 뭐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정조네요. 그렇죠? 정조고 신해통공, 금난정권 폐지 이 부분이고요. 그다음 초계 문신제, 과거에 합격한 이 문신들을 재교육시키는 것이고요. 정조니까 수호나선 건립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요. 그렇죠? 쉬웠다. 1번 훈련도감 설치는 임진왜란 중이에요. 임진왜란 중에, 그러니까 선조 때죠. 처음 설치가 됐어요. 자, 그 다음 3번 나선정벌이라고 돼 있죠. 나선정벌은 바로 효종 때예요. 북벌을 추진했던 효종이 당시 청나라가 러시아 국경 분쟁이 붙으면서 우리에게 요청을 하자 우리나라 군사를 이렇게 가기했던 게 바로 나선정벌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 간도관리사 파견은 대한제국이에요. 대한제국 고종황제. 5번 이인좌의 난을 진압했다. 이거 급진적인 소론. 영조를 왕으로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거 영조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히려 나머지 선지가 더 어려웠다. 정조 찾기는 되게 쉬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25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 볼 수 있는 모습으로 3점짜리. 자, 제가 25번까지 하고 우선 이 해설 강의 첫 번째 강의를 일단락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26강부터 또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26번부터. 자, 여기는 경상도 얘기인데요. 경상도에서는 원래 남인 중심이에요. 그런데 새롭게 등장한 신양, 그러니까 구향이 있었던 곳이고 기존 양반들, 서인이라고 자칭하고 경상도에 지금 서인이었는데 자기 스스로 서인이래요. 그래서 이들이 구향과 마찰을 빚었대요. 조선 후기 향전이라고 해서 새롭게 양반이 된 자들과 기존 양반들에게 충돌에 대한 얘기죠. 이거 조선 후기예요. 조선 후기. 조선 후기 사회의 모습이죠. 기억. 연포의 외관에서 교역하는 상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산포, 제포, 연포, 삼포. 그럼 이건 조선 전기 세종 때
선포를 여셨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니은 시사라고 해서 문예 활동을 하는데 시 모임인데 양반이 아니라 중인이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중인도 시사. 이제 옥계 시사 같은 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조선 후기 새로운 모습. 디귿 시전의 상행위를 감독하는 경시서의 관리라고 돼 있죠. 시전. 조선시대 시전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경시서 이거는 고려. 상행위를 통제했던 고려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억과 디귿 빼니까 답은 니은 릴 이렇게 되겠네요. 릴 상평통보 조선 후기. 되게 쉬웠다. 답 찾기는 쉬웠다. 다만 기억에서 여러분들이 긴가 민가 하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47회 지금 딱 조선 후기까지 풀었는데요. 별로 어렵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답 찾는 과정 보니까 힌트가 계속해서 2개 이상 주어졌다.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26번부터는 잠시 뒤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뒤에 만나요.